안녕하세요. 뚱치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78번째 영화 The Proud Rebel 드디어 6부 시작하겠습니다. 5부에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많았죠. 일단은 뭐 가장 좋은 부분은 그 헛간이 탄 거는 엄청나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탄 헛간을 보면서 이제 마음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새 헛간 내가 지을게. 얘기 새로 지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떠나야 되잖아. 그렇게 미네소타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 나 여기 남을 수 있다면 남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너무나 이제 잘 됐습니다. 그리고 리넷은 가서 오래 감춰두었던 자기의 그 드레스도 있고 모자까지 쓴 채 나타나서 그 데이비드가 너무 아름답다고 그 수화로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로 왔죠. 마을로 와서 이제 잡화점에 들어가서 아이 옷도 맞추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어땠습니까? 이 옷감 참 튼튼하다 그랬더니 그 뒤에 정말 튼튼한데 하면서 리넷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준 거죠. 이 둘 사이가 이렇게 되고 나서 그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맴맴해서 내가 10년 정도는 더 늙게 생각이 됐다.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한 건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얘기한 것뿐이다 하면서 행복한 때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잡화점에서 한 여인이 등장을 해서 막 소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호기심을 엄청 드러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잡화점 주인이 우리 아들 데이비드 내가 그 옷 골라주면 되니까 둘이 가서 사진이나 한번 찍지. 저 사진 찍으면 10년 후에 전의 모습을 갖다 10년 후에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새로운 어떤 문물이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주 포즈를 잡고 하나의 가족 사진, 예전에 그 사진을, 그림을 되찾을 만한 어떤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 있는 직전이고요. 저 멀리에서는 데이비드가 아주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어때요? 항상 제일 행복한 순간에, 네, 행복한 순간에 네, 저 뒤에 꼬마들이 나섭니다. 너 리네 아주머니 집에 살고 있는 너 벙어리라며 하면서 혀가 없다던데 이러면서 사실 이 장면이 엄청나게 여태까지 이 장면 자체가 아주 조롱하고 그렇게 경멸하고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우리의 주인공인 존한테 직접적으로 되고 그런 어떤 부분은 제일 영화 초반에 양치기 그 아들 둘의 그런 어떤 도발 정도였는데 여기에 아이들이 하는 도발은 진정으로 그 강력한 그런 어떤 경멸의 어떤 시선이 있는 거죠. 시선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있습니다. 너 살아있는 거 맞아? 그러면서 제 입 말을 안 하네. 그러면서 꼬집어야 돼. 그러면 말을 하겠지. 혀가 있는지 보여줘. 하면서 극단적으로 이제 조롱을 하는 겁니다. 사회의 시선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네, 그러면서 네, 애를 짓이기고요. 그리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 와중에서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벙어리 녀석아 하면서 조롱을 하고 갑니다. 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둘이 가이스라고 하면서 이제 존은 바로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흥정을 합니다. 200달러밖에 못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300달러 안 주면 못 팔겠다고 하니까 당신 같은 흥정을 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면서 근데 거기에다가 걔도 지금 없다는 겁니다. 일단 현금부터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일 꼭 가져올 거니까 내 말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00달러를 주고요.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 둘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둘을 넣어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question. I was wondering. 자, 그 수술 말이에요. 그 수술 나 대신 데이비드 데리고 당신이 가줬으면 해요. 왜냐하면 당신하고 다 편하게 지내는 것 같고 나는 여기 새 집도 지어야 되고 할 일이 많고 그리고 혹시나 그 벌리 형제들이 쳐들어오면 내가 대항을 해야 되니까 당신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는 나는 만약에 가버리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가면 당신은 꼭 돌아오잖아요. 하면서 그래도 이 그 장소에 대한 순간적으로 이제 조롱을 받고 그렇게 사는 아이를 참을 수 없어가지고 데이비드의 생각 때문에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그 강아지를 팔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래도 그 리넷을 떠나기는 싫은 겁니다. 그래도 이 안에서 정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If that's the way you want it. Yes, it is, Leonard. 그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You'll be all right, Dave.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요. 꼬마한테는 얘기를 하죠. 때로는 사람은 하기를 원치 않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 강아지가 강아지하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리넷도 얘기를 하고요. 데려갈 수 없다고. 근데 마지막 저렇게 저기도 어마어마하게 큰 바퀴가 좀 전에 보였죠. 바퀴는 하나의 운명이면서 새로운 출발 뭐 여러 가지 어떤 상징을 줄 수 있는 이 영화의 중심은 바뀌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꼬마가 이때 얘기를 합니다. 데이비 때로는 인생에서 자기가 원치 않는 것도 해야 될 때가 있단다 하고 이제 하는데 쑥 올라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 진짜 연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해서 강아지를 넘겨줘야 되는 거죠. 랜스를. 네, 랜스를 데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랜스가 너무나 이 슬픈 표정으로 있죠. 네, 그리고 목에 묶여가지고요. 그리고 랜스를 두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 거죠. Yesterday, one of the parents brought a 그런데 다른 모든 일은 다 추진이 잘 되는데 어제 한 부모가 아이한테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그 광경은 너무 슬프더라. 그게 제일 가슴 아프더라. 다시 말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랜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닥칠 운명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것만 걱정이 되는 겁니다. moments of the whole trip. I pray we've done the right thing.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거일 빌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그 랜스를 판 그 돈으로 해서 여기 왔는데 그래도 그 우리 데이비드가 말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올바른 선택이 될 거고 그 과정 안에서 혼자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편지가 와서 곧 하루 이틀이면 수술은 잘 됐고 곧 하루 이틀이면 도착할 거네 하면서 이제 꿈에 부풀어 있고 온 거죠. 오고 와서 드디어 대면을 합니다. 네, 표정 비가 내리고요. How do you feel? 그리고 표정을 봅니다. 고개를 설레설레 젓고요. 리넷은요. 그래서 결국은 오자마자 빗속에서 누굴 찾습니까? 계속해서 찾는 거죠. 집에 가면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여기에 랜스는 없고 집에 있다고 하니까 집에 오자마자 찾기 시작하는 거죠. 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죠. 내가 얘기를 할까 하면서 리넷이 얘기를 하니까요. 아니, 그냥 내가 얘기를 할게 하면서 하는 장면에서 여기서 제가 6부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